이럴 거면 뮤지컬 19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랑의 대표이고 해화로운 공연생활이라는 유튜브 채널 진행하고 있는 안영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연 칼럼니스트 박병성입니다. 예, 이거 박수 우리 박수. 예. 매번 잊어요. 네. 익숙하지 않아. 계속 끝까지 있는 걸로 컨셉 잡으면 돼요. 네. 자, 저희 2부가 대단한 분들 모셨습니다. 초대석으로 꾸며지는 이뮤스픽 이제 시간인데 오늘은 요거 저희가 그 전에 우리 국장님이랑 저희끼리 한참 떠들었던 뮤지컬 라흐에스트의 바로 그 모던걸 독립역의 임찬민 배우와 최지혜 배우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라흐에스트에서 낭랑파라의 모던걸 독립역을 맡고 있는 임찬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발음도 좋아졌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독립역을 맡은 최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여기 대본 보셨어요, 미리? 네, 좀. 네, 가로쳐놓고 각자 한 명씩 길게 인사라고 써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호흡을 길게 역시. 네. 날개야 느낌으로 길게. 최지혜입니다. 잘한다. 와, 대단하네요. 네. 놀랐죠? 네. 야, 이런 호흡이면 뭐 오늘 뭐. 네. 자, 두 분 모셨는데 임찬민 배우님이 대본에 보니까 네. 올해 10주년이라고? 네, 올해 10살이 되었어요. 10주년? 네, 9월 3일이 10주년이었어요. 진짜? 만 네, 10주년?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쑥스럽네요. 네. 데뷔작이 뭐였죠? 찬민 배우님이? 저는 뮤지컬 비밥인데요. 넘버벌 퍼포먼스였어요. 비밥? 네, 대사 한 줄 없는 네. 소리로만 네. 상황을 묘사하는 네. 그런 비빔밥? 진짜 넘버벌. 비빔밥이에요. 네, 비빔밥 네. 이야기. 그걸로 중국 40개 도시 정도 투어도 많이 하고. 중국의 40개 도시? 네. 중국의 도시 개수는 그보다 훨씬 많은데 엄청 많은데 중국인들보다 더 많이 가봤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인 네. 친구가. 중국인들 그렇게 안 다닌대요. 그리고 그쵸. 중국에서 뮤지컬 할 만한 곳이 사실은 상하이랑 이렇게 몇 군데 없어서. 그래도 대극장들이 구비되어 있는 도시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벌써 10년, 그러니까 8, 9년 전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다녔던 게. CJ랑 같이 중국 네, 회사랑 그렇죠, 같이 만든 그렇죠. 데서. 맞아요, 네. 맞아요. 대기업. 대기업이었는데 비빔밥 협찬은 못 받아서 네. 그래요? 옆에 불고기 브라더스 상표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여기 돼요. 불고기 네. 브라더스에서 비빔밥을 사서 비볐던 기억이 나네요. 어유, 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 지혜 배우님 데뷔작이 저는 광주예요. 광주. 데뷔하자마자 그러면 후보에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그 작품으로 올랐어요. 신인상이었나? 맞아요. 신상 후보. 저도 관람을 했었거든요. 지혜 광주? 배우의 광주를 예술의 전당 투어에서 맞아. 할 때 기가 막혔어요. 보셔야 돼요. 말로는 형언은 좀 안 되고 뭐지? 저 사람 뭐지? 최지혜 쟤 뭐지? 막 이러면서. 네. 뭐야? 뭐야? 뭐야 언니야? 아니 근데 저 언니가 아까 우리 방송 돌기 전부터 엄청 자랑했잖아요. 미래라고. 아이 너무 좋아요. 진짜. 최지혜 배우를 한마디로 우리 관객분들한테 청취자분들한테 소개한다면? 대한민국 뮤지컬의 미래입니다. 예. 저 얘기를 계속 그죠? 감사합니다. 계속 심어놔야지. 데뷔인지 몰랐어요, 정말. 저도 네. 그 공연 봤는데 오. 데뷔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되게 눈에 맞아. 띄는 배우였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신인상 후보도 올라가셨는데 첫 작품이었. 깜짝 놀랐네요, 진짜로. 왜 미래라고 하시는지 알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야, 칭찬 이만큼 받았으면 출연료 좀 적어도 되겠죠. 괜찮죠? 거기서 더. 아니. 너무 좋아. 이런 면이 맞아. 너무 좋아. 거기서 얼마 깎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사실은 뱀파이어도 잘한다는 소문을 그렇게 듣고 최지혜 배우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했었어요. 네. 이제 라흐에스트 얘기 좀 할까요? 너무 좋죠. 네. 줄거리랑 작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뮤지컬 라흐에스트는 그 실제 존재하셨던 수필가 김향한 여사님의 이야기를 실제 무대로 옮겨놓은 작품인데요. 저와 지혜는 김향한 선생님의 젊은 시절, 22살 시절인 변동림 역을 맡고 있고요. 그 김향한 여사님과 김환기 선생님의 시간은 역행을 하고
변동림과 이상의 시간은 정주행을 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향한과 독림이 만나기도 하는데 이 여정이 왜 돌아보게 됐느냐? 사실은 그 김향한 여사님이 첫 대사로 얘기하는 그게 마지막 날입니다. 김향한 여사님은 그 2월 29일 원래 28일까지만 달력에 있잖아요. 정말 신기하게 2월 29일 날 출생을 하셔서 2월 29일 날 돌아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4년에 한 번밖에 안 오는 날짜로 저도 알고 있고. 근데 그러니까 좀 기묘한 기행으로 저는 배우로서는 바라보고 있는데 그 시절에 돌아가면서 이제 환기 선생님과의 시간을 역행으로 추억을 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변동림으로서 존재할 때 이상과의 시간들이 어떻게 쓰여졌었는지를 또 다시 앞에 나를 슬쩍슬쩍 보면서 진행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그걸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냥 아무 정보 없이 바라보시면 두 인물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한 인물이고요. 그 변동림, 김향한 그 한 사람이 이상이라는 예술가를 삶에 담고 있고 또 김환기라는 예술가도 삶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을 뮤지컬 형태로 펼쳐놓은 게 바로 저희 작품 라흐에스트입니다. 진짜 네. 깔끔하네요. 네. 목소리가 음이 솔로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지 정보를 전달할 때는 살짝 미 플랫 정도 잡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예요? 뮤지컬의 미래라서 지금 음정 파악 중이에요. 네. 우리 지혜가 이런 점을 제가 정말 높게 사거든요. 네, 훌륭하네요. 전 뮤지컬의 미래라고 그래서 대단한 스타에서 약간 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튜브 쪽에 먼저. 네. 그럼요. 뮤지컬계의 이영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에너지를 막 뿜으셔서 다양한 혹시 랩 가능하신가요? 제가 장담하는데 가르치면 다 해요. 얘는 우와. 안 될 게 없어요. 제가 정말 제작사들 다 연락 주세요. 못할 게 없는 애예요. 다 연락 주시면 좀 곤란합니다. 적당히 애가 숨 좀 쉴 수 있게. 그러게. 그 출연 일정 같은 거 혹시 섭외 들어오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너무 무리하지 않게. 그렇지. 좋은 작품. 퍼즐을 예쁘게 잘 맞춰서. 근데 방금 우리 그 찬민 배우님이 설명해 주실 때 그 부분 딱 좀 귀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 저희끼리 아까 그 저번에 방송할 때 얘기를 해서 좀 들렸던 것 같은데 그런 리뷰도 있었거든요. 그 이상의 뮤즈 이런 표현 말고 그 주인공의 삶의 이상의 모습도 들어가 있고 아까 방금 전에 그런 식으로 표현해 주셔서 네. 요게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좀 주요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사실 저희 작품은 그러니까 저는 김환기 화백님도 그렇고 이상 시인도 그렇고 정말 대단한 예술가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작품에 국한해서는 김환기 화백님과 이상 시인은 저희 작품의 뮤즈예요. 그러니까 그 시선을 좀 작가님이나 작곡가님이 주고 싶어서 저는 이 작품을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기사 타이틀이 그렇게 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프레임이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김향한 여사님의 기사를 그렇게 접했지만 이분은 기록이라는 예술을 한 사람이에요. 그 이 사람과 살아가면서 기록이란 예술. 네, 그렇죠. 어떠한 이 사람한테 받았던 어떠한 감정들을 기록해서 그 김향한 여사님이 빨간 노트에 항상 글을 쓰셨는데 정말 수십 건이 쌓여 있을 정도로 기록을 계속 해나가신 분이고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 작품의 아주 토대가 아주 단단하게 됐죠. 그래서 대단한 미술품 혹은 어떠한 글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담고 있는 거는 김향한 여사님의 글씨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작품의 아주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생각보다 아주 이른 시기에 섭외 받을 만했네요. 그죠? 라흐에스트 처음 얘기 들었던 거 꽤 오래 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작품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혜 배우님도 뭐 작품에 대한 얘기 같은 역할이시지만 독립 역할이지만 좀 이렇게 어떤 작품인지 아니면 본인 캐릭터나 이런 걸 좀 독립이는 그래서 어떤 역할이냐면 되게 어린 나이에 자기 생각이 정말 정확하고 명확하고 그렇게 좀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꾸려 나갈 줄 알았던 되게 용기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을 저희가 연기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자, 라흐에스트 작품 얘기를 이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후기랑 섞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아요. 네.
기록이 쌓이면 내가 된다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감정과 과거의 내가 어땠는지를 잊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 라흐에스트는 다시금 나를 돌아보고 싶게 만드는 극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 또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극중 인물들이 서로 사랑하며 성장하고 완성되어 가는 걸 보며 사랑은 예술의 동력이자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해주는 마법 같은 감정이구나 싶더라고요. 가을에 정말 어울리는 극입니다. 야, 이렇게 느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작품의 핵심을 아주 그러니까. 관통한 후기인 것 같아요. 짧지만 강렬하네요. 뭐 저도 근데 라흐에스트 하면서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 근데 독림 시절을 연기하면서 느끼는 건 우리가 보통 지금의 내 나이보다 어린 나이를 쉽게 미숙하다, 부족했다라고 평하기 정말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나이를 먹으면서 오는 어느 부분에서는 오만함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역할을 하면서 그 당시에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갑자기 좀 셀프 칭찬이지만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혜 시절에 내가 어땠나 지혜의 연령대 내가 어땠나 저희가 딱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10년 전에 저는 뮤지컬 하고 싶어서 시작하고 싶어서 아등바등하고 있었을 때였고 지금의 지혜를 봤을 때 와 너무 대단하다. 그러니까 동생들한테도 오히려 존경스러운 지점들이나 네. 이런 게 보이게 되는 또 기적 같은 시간들을 조금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림을 리딩을 했었기 때문에 또 자칫하면은 좀 그런 거에 빠지고 싶거든요. 익숙했던 호흡들이나 근데 오히려 지혜가 해주는 거, 주연이가 해주는 것들을 이렇게 앞에서 보면서 저런 거 참 좋다 이런 걸 느끼게 해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어린 시절에 제가 이룬 거는 없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참 그 나름대로 내가 정말 투쟁하면서 살았구나. 왜냐면 그 시절에 썼던 일기를 저도 좀 읽어봤어요. 근데 와 이런 말을 쓴다고 내가? 이렇게 생경할 정도로 그런 시절의 저를 보면서 진짜 저도 저 나름대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았었구나를 좀 돌아보게 되면서 독림 연기할 때에도 그런 소스들이 이제 동료 배우들한테 받는 것도 있고 그 시절에 저를 좀 떠올리면서 받는 부분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혼자 온전해졌다기보단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정서적인 스킨십을 하면서 많은 부분이 좀 여기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해주는 그런 마법 같은 감정을 공연하면서도 계속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저 말씀하신 것 중에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 이거 내 과거에 대해서 아까 미숙하다고 얘기하는 거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공감이 좀 가면서 내 과거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싶은 네네. 그런 순간을 억지로라도 막 떠올려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몇 장면 생각 안 나. 이래서 기록을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리를 쓴다고 그랬었거든요. 지혜도. 저도 다이어리 일기? 네. 잊고 싶지 않아서. 그럼. 다 모아놨어요? 네. 진짜 여러 권 있어요 집에. 너무 다행입니다. 앞으로 뮤지컬계의 앞으로의 미래가 과거를 기록해놨다는 거, 현재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뭔가 큰 기록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얘기 나온 김에 우리 그 지혜 배우님의 이제 나이는 어리시다고 하셨는데 과거 중에 칭찬하고 싶었던 과거 한 순간 그냥 생각나는 게 그냥 번뜩 생각나는 게 있다면? 저 데뷔 때요. 데뷔할 때. 광주? 네. 2년 전이긴 한데 사실 거의 아직 어리지만 제 인생에서 제일 심적으로 힘들었던 때였어요. 그랬어요? 네, 너무 감사한 거랑은 또 별개로 부담감도 너무 심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왜냐면 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회에 내던졌거든요. 너무 대단하신 언니 오빠들 선배님들 창작진분들 사이에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그때? 아니요 혼나진 않았어요. 절대 그 혼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이 아이는.
아니 왜 그렇게 저를 이쁘게 말해줘요? 아니 이쁘니까. 방송이니까. 너무 사람이 너무 힘들면 눈물도 안 나는 거 아시죠? 지금 진짜 가만히 누구한테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는 정도로 집에서 정말 그 캄캄한 방 천장만 보고 가만히 있었어요. 너무 그 부담감이 심해가지고.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런 맥락이죠. 그 기간을 버티고 견뎌서. 네. 그게 그 당시에는 그 순간에는 아 진짜 최악이다 기분 너무 힘들다 이거였는데 지나고 나니까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어쨌든 과정 중 하나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스스로 대견하기도 하고 다 너무 좋은 진짜 찬란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요. 2년 전 광주 어려움을 다 이겨냈던 최지혜 배우에게 박수라도 한번 보내주세요. 짧게 임찬민 배우님은 혹시 생각나는 딱 한순간 그냥 딱 저 생각나는. 되게 많이 힘들었을 때 자꾸 다 힘들었을 때 얘기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그런가? 되게 정서적으로 추락하는 순간에 책을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그때 제가 북클럽을 하나 만들어서 한 꽤 길게 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한 2년 정도?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왜냐면 그때는 공연이 없었는데 공연을 내가 하게 됐을 때 월요일에 쉴 테니까 그 전제로 했는데 뭐 그 이후로 일도 많이 바빠지기도 했고 그 마음을 치유하는 거를 다른 이의 지혜를 좀 많이 빌려서 진짜 독립이처럼 문장과 문장 사이의 힘으로 그렇게 조금 더 마음을 견고하게 다잡고 그러면서 살았던 것 같아가지고 네, 타인의 생각을 그때 많이 흡수했던 것 같아서 이름이 먼데이 북클럽이었거든요. 제가 만들었던 북클럽 이름이. 네이버? 아니요. 네이버에는 아니었고 다른 커뮤니티 내에서 제가 만들었는데 장기간 유지됐던 그 커뮤니티에서 장기간 유지됐던 북클럽이었는데 다시 만들고 싶네요. 좋은 시기에 또 이제 저희 코로나도 이제 저희한테 떠나갈 때가 된 것 같아가지고 또 좋을 때 한번 다시 해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 그런 것들을 다 대표님도 대단하셨어요. 나는 지금도. 근데 여러 순간이 있어요. 엄청 대단해. 맞아. 네, 근데 그 대단한 것들을 다 이겨먹는 그지 같았던 순간이 공연계로 들어왔다. 국장님도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는 것처럼 저는 오히려 되게 좀 불필요한 행동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 뭔가 계획됐는데 이걸 불필요하게 만들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면 되게 싫어요. 근데 되게 묘하게 그 일들이 전혀 불필요하지 않았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는데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저는 그래서 그런 일을 가급적이면 안 만들려고 하는데도 결국 나중에 보면 그것조차도 되게 나에게 되게 큰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었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는 불필요했던 순간들을 말씀하시는데 나보고 말 줄이란 소리인가?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 자꾸만 신경이 쓰여요. 말이 또 늘어진다. 저거 잘릴 텐데 왜 자꾸 저거만 하실까? 우리 지혜 배우님도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후기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고 관객분들이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읽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상과 한기의 아내로만 너무 부각된 건 아닌가 생각했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모여 향한이 존재했으며 그 자체로 향한의 이야기가 완성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아. 특히 독림과 향한이 한 시점에서 만나고 서로에게 조언과 위로를 해주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힘들 때 그 누구보다 나를 위로해주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어쩌면 나 자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잔잔한 극 속에 사랑과 위로가 들어있고 힐링 그 자체인 라으에스트, 초연으로 그치지 않고 재연, 사면, 사연 그 이상까지 대학로에 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지혜 배우님이 읽으시면서 감정까지 전달이 돼갖고 어떠세요? 이렇게 보셨다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진짜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모여 향한이 존재했으며 그 자체로 향한의 이야기가 완성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이 너무 공감되고 저희가 본질적으로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작품이 본질적인 메시지니까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향한이 두 예술가의 아내인 것도 너무 대단하지만 그거 자체가 진짜 예술이다. 이 사람 맞아. 삶이. 약간 어벤져스에 나올 법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실화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작가가 썼으면 과한 설정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격한 공감. 진짜 장난 그 아니죠, 정도예요. 장난 아니죠. 그 정도예요, 저는. 대단한 사람을 연기하고 계시니까. 네. 근데 그게 관객분들한테 전달이 됐으니까 네. 좋은 저는 극인 것 작품 같아요. 봤을 때 그거 잘 이해 못했거든요. 두 사람이 왜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까? 그 점이 잘 이해를 안 갔는데 네. 이걸 보니까 네. 내가 나에게 주는 위로 그거, 이런 거였구나.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떠한 그 약속 같은 게 없는데 어떻게 만나지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계신 것 같은데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록의 모든 페이지가 쉽게 우리가 이렇게 넘기면 이 내용이 다른 것처럼 향하는 그걸 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환기 시절을 하나하나 돌아볼 수도 있지만 내가 가장 외롭다고 생각했던 시절을 힐끔힐끔 보는 거라고 향한 입장에서는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반면에 또 저는 독림으로서 연기할 때는 독림이 만약에 나보다 조금 더 현명한 나를 만나게 된다면의 기준으로 저는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조금 미숙한 것 같은데 내 선택이 맞나? 내 지인한테 다 썰을 풀기는 너무 이게 너무 방대하고 지금 내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는데 내가 조금 더 어른이 되면은 이거에 대한 명쾌한 답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저는 향한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독림으로서는. 이렇게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상상도 많이 하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충분히 꿈꿀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또 시대적인 거지만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상황인데 독림 자체가 선택하는 방향성이 모더니티의 본질이에요. 가까운 과거는 빨리 폐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걸 좀 선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어찌 보면은 향한을 더 꿈꿨을 수도 있겠다. 조금 더 열려있는 나보다 좀 더 지금의 나보다 좀 더 어른인 누군가. 근데 결국 자신인 거죠. 그게. 네. 근데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거랑 기록이 쌓이면 이제 기록했었던 거랑은 또 어떻게 기록을 중요시하는데 모더니스트로 과거를 빨리 잊고 이런 것도 좀 그때는 신기한 것 같고, 그러니까 향한이 돼서 보는 거지만 그래도 그리고 그 왜 방금 말씀하셨던 내 미래 지금의 나보다 조금 더 현명한 나. 근데 저는 지금의 나보다 조금 더 현명한 나를 만약에 만나면 그 현명한 내가 나한테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마. 뭐든 하지마. 그거 아니야. 다 계속 이 얘기만 할 거. 아니 막 이런 얘기만 할 것 같아.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지금의 나보다 현명한 나를 만나는 것이기도 하면서 과거에 더 용감했던 나를 만나는 것이기도 하죠. 향한의 입장에서는. 그 용기를 맞죠? 내는 거죠. 장난 아니죠? 장난 진짜. 그래서 보니까 여기 질문들 먼저 저는 받았는데 되게 어려워서 이 질문도 되게 어려운데 이거 괜찮으실까 싶은데 너무 기대가 되네요. 앞으로 이 보내주신 질문들의 대답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스포가 있어서 그런 게 걸리시는 분들은 잠깐 멈춰주셨다가 내 생각에 하셔도 라으에스트는 될 것 같아요. 왠지 제목부터 시작해서 약간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보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얘기해서 저는 이거 스포가 있는데 그냥 과감하게 듣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제 질문을 그럼 우리 국장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까요? 네. 찬민 독림과 지혜 독림의 노선 차이가 궁금합니다. 두 분의 독림의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연기하시는지. 우선 개인적으로 노선 차이라는 건 잘 모르겠고요. 맞아요. 실존 인물을 연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독림으로서 제가 느낀 그러니까 지혜의 독림이는 아주 말랑말랑하면서도 정말 단단한 면이 있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말랑말랑해 보이지만 딱복이에요. 딱딱한 복숭아. 네. 천도복숭아 이런 용어도 있는데 그저 딱복. 복숭아처럼 생겼지만 야무진 그런 느낌이 있는 독림이고 저도 대본에서 지혜가 연기하는 독림이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막 그 단단한 사람, 당당한 시민 이런 거에 좀 치중하면 너무 막
씩씩해질 수 있기 딱 좋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은 지혜가 연기하는 거 보면서 저런 부분은 좀 저렇게 풀어줘도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다 각자의 독립을 만들었지만 사실 저희가 목표 지점은 다 똑같은 것 같긴 해요. 주연이도 그렇고. 네. 저는 이제 제가 중점을 두고 연기한 부분은 어쨌든 마지막에 저기 독립이가 향한 미래의 나를 만나서 나 슬프지 않아라는 대사를 하는데 전 그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게 딱 쭉 이어져가지고 슬프지 않아라는 게 확 와닿을 수 있으려면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독립의 시간이 그 날것의 시간들이 충분히 잘 쌓여서 정말 그 순간순간들을 충분히 기뻐하고 또 충분히 아파하고 후회 없이 그래야 나 이 시간들 전혀 후회하지 않아. 나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그 장면에서 위로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무대에서 위로가 되어야 하는 존재로 서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첨언을 조금 하면 네. 지금 저도 지혜 연기하는 거 프레스콜 보시면 다들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향한이가 되게 애틋해하면서 저희가 우는 만큼 또 울어요. 근데 저는 그 눈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내 슬픔이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한 그 모더니티의 본질이긴 하지만 내가 오히려 역으로 과거로 남아서 온전하게 지키고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누군가가 결국은 나구나 이런 걸 깨달는 순간 더 이상 슬프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요? 그치 비슷하지. 그렇게도 이제 하면서 저희도 변동림으로나마 물론 뭐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기도 하는데 이 속에서는 진짜 묘한 그 창문이 열려서 그 환기되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변동림으로나마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더 위로로 다가갈 수 있고 정말 그게 슬픔에 엄청 젖어서 슬프지 않아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해 나를 안아주고 내 눈물을 닦아주고 하는 나의 또 다른 나를 만났을 때는 그토록 자기가 폐기하고 싶었던 과거에 내가 오히려 남을 테니까 너는 걸어가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 쭉쭉 해볼까요? 네. 우리 찬민 배우님 질문 그냥 직접 읽으시고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상이 혼자 동경으로 떠나고 싶다고 하자 독림이는 프랑스어 사전을 가지고 가서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라고 하는데 독림에게 프랑스어 사전은 어떤 의미였나요? 그러니까 이거 궁금하더라고. 이유는 잘 모를 어떠한 끌림이 프랑스어 사전이라고 독림에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프랑스어 사전 이유 없이 그걸 들고 난 이걸 배우겠어 한 것처럼 이상과의 만남도 사실은 꽤나 닮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작품에서의. 왜냐면은 원래 영문학도셨고 그러니까는. 프랑스어는 본인이 그냥 갑자기 관심이 생겨서 정말 독학을 하신 셈이어서 실제로도 그런 거죠. 네. 프랑스어를 제대로 하시게 된 거 이제 환기 선생님과 같이 파리를 가시게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후에 만남이 있는데 이건 이전이니까. 네. 그래서 그 묘한 그 본능 같은 것이 굉장히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이 프랑스어 사전을 대변하지만 그만큼 또 용기 있는 선택으로 인한 상처도 프랑스어 사전일 수밖에 없는 사실 사전이 이상과 작품 내에서는 좀 많이 닮아 있죠. 그냥 가방 하나 들고 나는 이게 좋아라고 해서 집어넣는데 이 프랑스어 사전과 나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네. 어떠한 망상 이런 거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나는 이상을 잡을 거야라는 의도로 얘를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라고 했지만 결국은 또 그 글을 써내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이상을 보면서 다른 방향성으로 또 마음을 다시 다잡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생각대로 되지 않는 어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프랑스어 사전이 또. 근데 또 훗날에는 그녀를 굉장히 빛나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상과 좀 많이 닮아 있다. 저는 안에서 연기하면서는 그렇게 좀 많이 느끼면서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결인가? 되게 저는 작가님이 좀 어느 부분을 많이 의도해 놓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 미래에 나가 과거의 나를 위로해주고 뭐 이런 것처럼 이게 그때 힘들었지만 나중에 빛나게 하는. 오히려. 기차 기다리시면 수첩에 글을 쓰는데 뭘 쓰시는 건가요? 저는 정혼이라는 글을 어쨌든 극 중에서 이상이 떠나고 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계속 기록을 하면서 고치고 말을 고르고 그리고 또 때로는
어느 부분은 마음이 힘든 부분들, 뭐 그립다라던가 무대에서 발화할 수 없지만 그 이상과 이별한 이후에 자신의 글도 써나가지만 정말 그냥 여러 가지 심상을 써내려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쓰고 있어요. 네. 이런 거 연기하실 때는 그 세 명의 우리 동님들이 다 연습실에서 연출님이랑 상의하시고 이거 글 쓰는 거는 정하진 않았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혜 배우님 혹시 다른 저도 비슷하게? 제가 기다리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쓰다가 안 써져서 지기도 내려놔요. 하고. 그런 건 좀 다른가 보네. 네. 그 안 써지는 호흡도 사실은 뭐 완전 정해놓을 수가 없는 게 어느 향안을 만나느냐, 어느 이상을 만나느냐의 그날은 정말 다른 공연이라고 저는 그래요? 생각해요. 네. 우리 지혜도 어느 부분은 동감하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날은 또 슬픈 감정이 더 많이 올라오면 쉽사리 이게 손이 잘 안 움직여질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더 마음에 집중하는 시간 때문에 약간 좀 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타이밍을 막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저도 이거. 이런 질문들이 그 약간 그 이 회전러 네. 그러니까 다관람하는 사람들의 디테일인 것 같은데 이걸 또 공연 만드는 사람들은 아까 노선 얘기도 나왔지만 노선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같은 사람을 연기하는데. 그렇죠. 목적은 같아야 근데 되죠. 표현하는 사람이 사람 체가 다르니까 그렇죠. 관객들이 이걸 표현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노선이라는 단어가 제일 적합하니까 나오는 거라 좀 궁금했어요. 천민 배우님. 네. 다른 배우들한테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대에서 너희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 왜 여기 와 있지 이 내용이? 이 얘기가 뭐예요 이게? 월요 라이브에 나왔던 내용. 월요 라이브 그러니까 천민 배우가 허튼 소리 안 하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 생각이 반영된 얘기 같으니까 무대에서 너희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주 말한다고 하셨는데 각 배우들의 가장 사랑스러운 점을 꼽는다면 네. 우선 지숙 언니는 네. 제가 정말 많이 선망했던 선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젊은 시절을 연기한다는 거는 그 자체로도 영광인데 지숙 언니 자체가 진짜 사랑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숙 언니한테 받은 사랑 거기다가 이제 지민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작품을 처음 만났어요. 제이미는. 근데 사실 처음에 호흡 딱 맞췄던 게 변동림으로나마 그 앞에 씬이었거든요. 제일 많이 요고람 들고 나서 제일 많이 우는 부분인데 그때 저랑 지민이랑 우리 공연했던 사람 같이 감정이 막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눈만 봐도. 맞아.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그 정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고 그것도 연습실에서 다 아주 여러 차례 했음에도 그걸 항상 느낄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동료 배우 덕인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극장 진섭이도 그렇고 지환이도 그렇고 물론 다른 작품에서 다 호흡을 맞춰보긴 했지만 어쨌든 정말 사랑하는 사이로 무대에서 존재하는데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봐줘요. 근데 그렇게 연기하는데 저희가 그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막 되게 많이 동림이들을 사랑해줘요. 그게 다른 동림이들이랑 할 때도 너무 보이고 제가 무대에서 느낄 때도 그렇고 그럼 저건 진짜 감정이 찐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게 진짜 동료 배우들의 가장 사랑스러운 점이죠. 그쵸? 극 공감하시죠? 진심이 느껴지네요. 네. 두 배우님의 최애 넘버가 궁금합니다. 최애 넘버. 네. 아니 잠깐 하나 둘 셋 한번 같이 얘기하기. 하나. 잠시만요. 눈빛 안 돼. 아니 다른데? 혹시 노래 제목을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최애 넘버 전 사실 못 고르고요. 네. 최애 소절. 최애 소절이 있어요. 그럼 하나 둘 셋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말해볼까요? 네.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향한 그 이름을 내게 줘요. 편지. 전혀 다르네. 전혀 달라. 근데 이어지는 씬이에요. 맞아요. 그래요? 네. 편지 씬에서 되게 과거에 아팠던 기억은 몰랐던 일처럼 다시 또 한번 순수하게 사랑에 빠지고 너무 아름답다가 아팠던 나를 마주하고 이 넘버를 부르게 되죠. 그리고 용기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이어진 씬인데 내가 조금 아름다웠던 순간을 얘기한 거고 언니는 이제 딛고 일어서는 그 넘버를 얘기한 거. 그러면 먼저 하겠습니다. 예. 향한 그 이름을 내게 줘요. 향한 당신의 아우를 나에게
내 이름도 내 성도 내 삶도 선택해 김향안으로 살아가겠어요. 당신의 아호를 줘요. 그러니까 독립 역할이 아닌 그 향한 역할이 부르는 이 섹션이 왜 좋냐면 딱 그 이상과 마지막 씬과 그 사이 때 그 이 무대 뒤에 상이 서 있고 무대 위에 환기와 향안이 서 있고 거기서 이제 향안이 굉장한 용기를 내서 난 다시 한번 예술가와의 삶으로 들어갈 건데 나 그냥 내 삶 자체를 당신의 과거를 끌어안듯이 나는 살겠다라고 저는 그게 들리거든요. 다 됐고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내가 당신과 새로운 삶을 갈 건데 내 이름으로 그 자체가 돼서 당신과의 여정을 걸어갈 것이다. 로 저는 느껴져서 거기서 되게 눈물이 많이 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파하고 있는 상과 여기 환기와 동시에 보일 때가 있거든요. 대기하고 있을 때. 되게 기분이 묘해요. 그래서 맞아요. 알죠. 그래서 그리고 그 향안과 환기 그리고 셋을 제가 동시에 볼 수 있는 신이 딱 포켓에 저희가 있을 때 그때여가지고 그 부분은 항상 좋아요. 네. 그 포켓에서 보는 시선으로 영상 하나 찍어서 어디 공개했으면 올려야지. 좋겠다. 올려야지. 독립뷰 해가지고. 네. 우리 지혜 배우님, 그 아까 생각하셨던. 제가 네. 너무 아름답다고 느끼는 소절을 좀 불러보겠습니다. 네. 고갈된 나의 영혼에 정서를 부어주는 고독한 나의 영혼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기쁨 속에서 낭비 없이 하루를 보냈던 날들. 여기를 되게 좋아해요. 인생에서 단 한 번만 내 선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뒤집고 싶으신가요? 저 이거 되게 많이 고민해봤는데 없어요. 정말. 하나 빌려주세요. 완벽한 삶이었나 아니요.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냥 진짜? 우리 작품이 말하는 거랑 같아요. 너무 힘든 적도 많았고 정말 그 당시에는 진짜 이거 후회된다 싶은 것도 많은데 어쨌든 그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의 과정이에요. 그게 아니었으면 난 지금의 내가 아니었을 맞아. 거라는 그러니까 생각에 지금의 내가 너무 좋다는 거잖아. 그래도. 네,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지금의 제가. 그래서 진짜 뭐 야식 먹은 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야식 먹은 거? 야식 먹었던 건 그래도 행복한 순간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네. 저도 지금이 제일 좋아요. 근데 그거는 지난 어떠한 일련의 그 시간들이 지나서 저의 나이테가 이루어져서 지금의 제가 이루어진 거지.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되돌리면은 또 다른 호흡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을 열심히 살려고요. 네. 뒤집고 싶지 않습니다. 나이로는 동생들인데 너무 많이 배우네요. 너무 많이. 네. 나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도 한 100만 가지 되는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피디님은? 삼성전자를 매도하잖아요. 현타. 조금 빨리 사서 빨리 팔았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하지 말래매. 자, 독립으로서 향안의 가장 부러운 점? 요거 작품 보시는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녀의 담대함인 것 같아요. 그냥 함부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그 용기를 주는 말인데도 그냥 네 마음을 말해 정도인 거고 그 독립이 자체를 지지해주고 온전히 봐주는 거 그런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왜 방금 질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사실은 바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저 되게 힘들어할 때 얘기했는데 눈이 왜 앞에 달려있는 줄 아냐. 뒤 돌아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눈은 앞에 달려있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힘든 일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이미 지나갔
거고 중요한 건 네가 이제 어딜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데 저는 향안을 보면서 그걸 느껴요. 제가 왜 자꾸 지혜 배우님이나 차민 배우님이 이런 얘기할 때마다 부럽다는 식으로 얘기하는지 혼자 잠깐 말씀하시는 건 생각해봤는데 제가 카카오톡인가 뭔가로 그냥 되게 단순한 점을 보는 게 있었어요. 이름 넣고 막 하는 거예요. 거기 내가 12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재산이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 상상이 있잖아요. 돈이 엄청 많이 벌어서 쓰고 쓰다가 죽기 직전에 2천만 원 정도 남기고 죽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내내 힘들다가 겨우 그제서야 이만큼밖에 못 먹고 죽는 걸 수도 있는데 이 두 번째 경우로 생각해 봤을 때 내 한참 뒤의 미래가 그렇다고 하면 내 남은 이게 너무 힘들까 봐 걱정이 되니까 자꾸 내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내 과거에 바꾸고 싶은 순간들이 있고. 근데 지금 우리 지혜 배우님이나 차민 배우님이 지금의 본인의 모습들이 과거의 본인들의 모습들로 이루어진 현재의 결과인데 만족스럽다고 하니 마치 공연에서 향안이 우리 그 독님을 위로하듯이 독님이 본인의 미래가 향안이라는 것을 알고 용기를 받듯이 그렇게 살고 계신 것 같아서 이 작품이 주는 힘이 그런 거 아닌가? 공연 보실 분들이 이런 생각으로 보시고 나서 힘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내내 했어요. 네. 마지막으로 배우분들이 이 작품 어떤 작품이다 라고 좀 이렇게 홍보? 딱 와닿게? 네. 정말 위로가 되는 작품이에요. 따뜻한 작품이에요. 넘버도 너무 좋아요. 저희들 모두 한 마음으로 이 작품이 관객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무 열심히 준비한 작품이니까 많이 꼭 한 번은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귀여워. 날카롭고 뾰족한 게 많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작품은 손을 잡아주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작품이라서 그런 면에서는 정말 깊게 들어오신다면은 더 많은 위로를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마음을 저희가 내어준 만큼 여러분도 내어주신다면 이 가을이 좀 덜 쌀쌀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가을의 정취를 극장 안에서도 느끼시고 그리고 이 새 예술가의 그런 삶이 우리를 얼마나 또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왜냐하면 다양한 작품들을 여기서 살짝씩 맛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술관에 오신 기분도 느끼실 수 있고 시집을 읽는 느낌도 가져가실 수 있고 거기다가 또 뮤지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맛집이에요.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보다. 그래서 뭘 골라 먹어도 사실 다 맛있다. 그래서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을에 또 맛있는 게 많잖아요. 라흐에스트가 드림아트 센터 이건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와주세요. 진짜 우리 찬민 배우님이 찬민 말을 배우님 너무 맛있게 하시네요. 네. 꼭 가야 될 것 같아. 오늘 함께해 주신 임찬민 배우님, 최지혜 배우님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20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 우리 지혜 배우님도 뭐 작품에 대한 얘기 같은 역할이시지만 독립 역할이지만 좀 이렇게 어떤 작품인지 아니면 본인 캐릭터나 이런 거 좀 뭐 하기 싫어요? 네? 아니요. 언니가 지금 말을 너무 잘해서 너무 부담돼요. 이 녀석아. 가사 헷갈릴 수도 있어. 잠시만요. 귀여워. 가사가 헷갈릴 수도 있다고요? 왜냐면 저희 여기가 좀 파트가 헷갈려요. 아니어가지고. 네, 저희 파트가 아니어서. 그렇구나. 저희의 미래라서 미래의 노래라. 정서를 부어주는 고독. 죄송해요. 진짜 마지막. 진짜. 혹시 찬민 배우님 그 목소리로 제일 잘하는 요리 요리 과정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제가 오늘은 계란 두부 오트밀죽을 점심으로 해먹고 왔는데요. 네네네. 어렵지 않습니다. 육수 내시고요. 거기다가 두부 썰어 넣으시고요. 네, 팽이버섯 잘게 썰어서 넣으시고 계란 풀어주신 다음에 오트밀 한 컵 넣으시면요. 맛있는 오트밀죽이 완성됩니다. 후추도 후추 해주세요.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언니.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네, 진짜 맛있어요.